중국이 요즘에 규제를 많이 하죠. 또 중국 얘기긴 한데 지금까지 중국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했었죠. 지금까지는 야 중국이 게임 규제한다, 사교육 규제한다, 뭐 사치품 규제한다, 부자 규제한다, 심지어 가격까지 규제한다. 중국 기업들이 많이 어렵다. 이걸 잘 보고 있으면 한 도시는 작살 났겠는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냐? 마카오입니다. 아니 지금 뭐 공동부유하면서 부자들이 돈 많이 쓰고 사치품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 규제를 하거든요. 난리 하고 있잖아. 심지어 뭐 사교육도 규제, 심지어 게임도 규제해. 그럼 도박을 규제 안 할까? 마카오가 도박의 도시예요. 전체 GDP 3분의 2 이상이 도박에서 나옵니다. 세수는 거의 한 7, 80%가 도박에서 나오는데 다 아시겠지만 카지노에서 나오잖아요. 규제를 할까 안 할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9월 15일이죠. 당연히 규제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카지노 업체의 주가가 완전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카오라고 다 중국 도박 업체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 카지노 체인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샌즈 차이나라고 미국 라스베가스에도 있죠. 유명한 샌즈 그룹이 만든 샌즈 차이나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여기 대비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뭐 착살났어요. 와 이거 진짜 정말 살벌하게 거의 뭐 사교육 업체 날아가듯이 지금 샌즈 차이나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데 샌즈 차이나만 그러냐? 카지노 몇 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름이 윈 있습니다. 윈 WYN 윈 리조트 있죠. 윈 카지노. 윈 마카오가 올해 고점 대비 역시 박살났어요 그냥. 마지막은 거의 지금 수직 낙하라고 있는데 마지막 수직 낙하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낙하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배경을 한번 봅시다. 저 수직 낙하하는 이유를 9월 14일날 마카오 정부가 카지노 운영 법률 제도 의견 수렴안을 발표해요. 앞으로 45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 공산당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짠 와서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해봐. 의견을 수렴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무슨 의견을 수렴할 건데? 그랬더니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카지노 직접 감독 확대, 운영 점검 개선, 정부가 직접 감독하거나 배당금 얼마 주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부가 다 컨트롤하겠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래 알겠어. 내가 좀 덜 벌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주가 이 정도 빠진 거였는데 마지막 한마디에 가죠.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냐면 저렇게 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거 마카오 카지노 라이선스 발급 조건을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카오 카지노 라이선스 종료월이 언제냐? 내년 6월입니다. 이게 언제 카지노 라이선스를 준 거냐? 2002년 6월에 줬어. 한마디로 20년 만기가 내년 6월. 어머 세상에. 잠깐만 저거 만약에 카지노 라이선스를 안 해주면 갱신을 안 해주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이거 없는 거죠. 안녕. 갑자기 롯데호텔이 될 수 있어요. 신세계호텔, 항주호텔 뭐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지분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공산당이 지분 가져가서 요즘에 하는 게 대부분 국유기업 만드는 거니까 이거 국유기업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저 리조트 안 해주면. 이런 거. 마카오 가보신 분들 보셨죠? 와 씨. 야 이거 윈 팔레스인데 이름 바뀔 수 있습니다. 뭐라고 바뀌어야 될까? 텐센트 팔레스가 될 수도 있고 중국 뭐 차이나 뭐 시 팔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욕 같다. 시 팔레스. 하여튼 샌즈 이것도 만약에 라이센스를 갱신을 만약에 안 해주면 뭐 어떡할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건데 정부가. 근데 문제는 저 규모가 마카오가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예요. 매출액 기준으로 라스베가스의 3배입니다. 3배. 직접 매출만 30조 원 이상의 연관까지 치면 거의 50조 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세계에서 가장 어떤 카지노를 규제하면 가장 날아갈 게 라스베가스보다 더 큰 게 마카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마카오가 카지노 도시를 잠깐만 살펴보면 너 다 아시죠? 마카오는 1557년에 포르투갈인들이 여기를 정착하면서 무려 450년간 포르투갈인들이 살았죠. 점령하에 있다고 해야 되나? 포르투갈이 거의 자치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마카오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럽 도시 같죠. 저 카지노 말고 앞에는 카지노인데 뒤로 돌아가면 전 마카오 한번 가봤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유럽 도시 같고 유럽 성당 같은 거 교회 같은 거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유럽 도시 같은데 450년 만에 이제 1999년 20년 전에 중국으로 반환이 됐죠. 근데 물론 450년 아닌데 112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12년 만에 중국이 이양된 것도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아편 전쟁 때 중국이 탈탈 털린 다음에 포르투갈한테 1887년에 영구화량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으로 치면 100년이고 실제로 포르투갈이 있었던 것 치면 400년인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 당시 포르투갈이 굉장히 힘이 빠지고 있던 시기죠. 1800, 1900년 되니까. 게다가 당시의 옆도시 홍콩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여긴 영국이거든요. 영국은 금융이죠. 금융의 도시 홍콩이 정말 뭐 그때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뭐 가장 앞을 달린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GDP가 올라가요. 그런데 옆에 있는 마카오는 포르투갈이니까 영국처럼 금융으로 뭐가 안 돼. 영국이니까 그 금융이 되고 하는 거지 포르투갈에선 잘 안 되니까 그때 마카오가 머리를 씁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홍콩에다 밀린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1961년에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을 허가해줘요. 그때 독점적으로 카지노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 이름을 아마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카오 밤의 황제, 마카오 카지노의 황제, 스탠리 호라는 사람.
호우 아니고요. 호우 아니고. 그 호우 아닙니다.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혼혈이에요. 혼혈. 백인하고 황인하고 혼혈. 이게 뭡니까? 지금 뭐 2000년대까지니까 거의 40년 가까이를 마카오 카지노를 혼자 했어요. 독점 라이선스 면허가 혼자 있는 거예요. 엄청 부자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카오가 그때만 해도 홍콩에 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홍콩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막 후광통이네 뭐통이네 하면서 중국과 서구를 잇는 금융의 중심지, 중국 주식 거기서 IPO하고 그러는데 마카오는 아무리 뭐 카지노라 그래도 그걸 못 따라갔죠. 좀 비지부진했는데 문제는 마카오의 운명을 바꾼 사건들이 몇 개 터집니다. 1978년에 중국이 덩샤오핑 시대를 개막하면서 선불원 먼저 부자가 되자 개혁개방 이런 걸 외쳤죠. 그래서 중국의 GDP가 올라가요. 폭발적으로 부자가 늘어납니다. 게다가 조금 있다가 마카오가 중국으로 넘어가죠. 폭발적으로 부자가 늘어나는데 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홍콩도 받았지만 마카오예요. 뭔가 돈이 많이 늘어난 중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도박인데 할 수 있는 곳이 마카오밖에 없죠. 미국 갈 수는 없잖아. 그때 1980년대 90년대 미국 가긴 힘드니까 그때 이제 마카오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호우 아저씨가 40년간 밤의 황제가 되고 공식 부인만 왜 적었냐 이거 4명에 자식이 17명이죠. 여기 공식 재산이 지금 공식입니다. 공식 카지노 대부기 때문에 비공식이 더 많겠죠. 이걸 왜 가져왔냐?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게 한 명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스탠리오 아저씨가 스탠리오 아저씨의 16번째 아들인가 며느리가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 밍시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친구가 유명했어요. 옛날에 뭘로 유명했냐? 이상한 거 보여주네? 아니 이상한 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이상한 게 아니라 저 분이 스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시면 왜 스타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빅토리아 시크릿 무대거든요. 어이구. 저기서 넘어졌는데 웃고 있잖아요. 웃고. 그래서 저렇게 밝게 일어나서 저 모습에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고난이 왔을 때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지. 그거 넘어졌다고 큰일 났다. 일생일대 그 무대에 쓴 건데 빅토리아 시크릿 그 쇼에 섰는데 넘어졌단 말이에요. 저걸 밟고 넘어졌어요. 게다가 그때가 막 인상 쓰고 눈물 흘리고 그랬으면 거기까지였을 텐데 그때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나서 뒤에 오는 모델하고 손잡고 웃어서 중국의 스타가 됐어요. 하여튼 스타가 돼서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짤데기 없었고요. 자, 그렇게 중국이 부자가 되고 1999년에 마카오가 중국의 반환이 됩니다. 일국 양제 원칙을 하겠다고 반환이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인들이 부자가 되니까 2000년에 마카오가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요때 딱 넘어간 순간에 또 마카오가 결정을 하죠. 뭘 결정을 하냐? 자, 지금 보니까 중국 애들이 엄청 많이 올 것 같아. 돈도 많이 벌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중국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쉽게 넘어올 것 같다. 그래서 독점 라이센스를 주면 카지노 숫자가 적잖아요. 글로벌 기업들한테 라이센스를 줘야겠다. 그래서 2002년에 마카오 정부가 스탠리오의 독점 시대를 종식하고 카지노 면허를 공개적으로 뿌려요. 그래서 글로벌 6개 업체가 면허를 획득합니다. 그때 윈드로 오고 그때 라스베가스 샌즈, MGN 이렇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카지노들이 마카오로 다 들어오게 되죠. 해외 유수 업체들이 이때 싹 들어오니까 중국은 안 그래도 카지노 좋아하는데 돈은 엄청나게 잘 벌고 있고 세계 G2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마카오에 정말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고 마카오 GDP가 미쳐버립니다. 이때 얼마나 많이 뛰냐? 이 1999년 문 열기 직전에 GDP가 61억 달러였는데요. 문 열고 딱 19년 만에 550억 달러니까 9배가 늘었어요. 9배가 늘었어. 마카오가 떼돈을 벌고 저때 뭐 카지노 업체들 주가들 다 날라다녔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 있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저 중국의 엄청난 카지노 붐으로 카지노 업체들이 전성기를 맞고 이때 마카오가 기염을 토하는데 마카오 매출이 2006년에 라스베가스를 추월합니다. 이때요. 추월하고 그때부터는 뭐 일방적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3배예요, 3배.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되는 3배 차이가 나고 마카오가 얼마나 잘 나갔냐? 마카오 1인당 GDP가 2000년대 중반에 홍콩을 넘어요. 비교가 안 돼요, 이제. 홍콩을 넘고 2010년에 싱가포르는 넘습니다. 아시아 랭킹 1위예요. 저기 기름국 빼고 카타르 같은데 빼고 카타르에 있구나 1위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기름 아저씨들 빼면은 압도적인 돈을 버는 거야. 이거 뭐 땅 파고 돈이 나오는 거와 비슷하게 돈을 버니까 사실상 뭐 세계 랭킹 2위, 세계 랭킹 3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카오 GDP의 60% 이상이 카지노고 세수의 80% 이상이 또 카지노입니다. 카지노를 빼면은 뭐 내세울 게 없는 도시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마카오에 있다 그러면 지금 뭐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GDP 올라가는 거 보시죠. GDP가 뭐 이렇게 올라갔어요. 84,000불.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물론 빈부차가 커요. 빈부차가 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처럼 그 정도 수준을 못 누리긴 하지만 하여튼 겉으로 보면은 지금 뭐 84,000불이에요. 84,000불. 뭐 엄청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마카오가 중국 공산당에 친중적일 것 같습니까? 반중적일 것 같습니까?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카오에 있으면
참고로 옆 나라 홍콩은 엄청나게 반항의 도시죠. 맨날 항의하고 홍콩 그 시위하고 우리 자유 어디 갔냐, 민주주의 어디 갔냐, 일국양제 지켜라 그러는데 마카오는 그런 소리 한마디도 없어. 마카오는 중국의 고객이죠, 고객. 고객님이 와서 돈 뿌리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홍콩이 반항하는 도시라면 마카오는 모범생 그 자체다. 와서 돈을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홍콩은 마카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돈을 써주니까 거기 와서 내려주고 하여튼 홍콩도 금융에서 써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카오가 이룬 성과가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8배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홍콩도 마카오의 모범을 따라야 됐다. 마카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고객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정서가 시진핑 주석 온다 그러면은 초대형 불꽃놀이 해주고 와 많이 긁어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그런 도시가 됐죠. 참고로 얼마 전까지 IMF가 이런 예측을 했어요. 2020년에 마카오가 세계 랭킹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 10만 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마카오의 반짝반짝한 미래였고요. 2011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취임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전까지는 발전, 성장, 선불원 뭐 이래갖고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서서 뭐 이끌어주자 뭐 IT 기업들 막 하고 막 젊은 사람들 막 떼부자 등장하고 했는데 갑자기 시진핑 주석 아저씨가 취임을 하더니 한다는 얘기가 반부패, 사치품 노후, 공동부유, 돈 있는 놈들이 돈 있는 자랑을 하면 이런 걸 하니까 어떻게 됐냐? 2014년에 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부패 운동, 일명 여우 사냥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정적을 대상으로 한 어떤 사냥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 그때 저우융캉 이런 아저씨들 반부패 이제 숙청, 고위공직자 숙청하는 데 썼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런 핑계겠지라고 넘어갔는데 분위기가 요즘 보니까 단순히 고위공직자 문제가 아니죠. 저 때부터 마카오 카지노를 가는 중국 부자들이 살짝 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공산당 고위공직자예요. 아니면은 내가 기업을 창업해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마카오 가서 돈을 쓰면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으로 그 정보가 들어가죠? 아니야, 들어갈 거 아니야. 지금 얼굴까지 다 스캔이 되는 마당에 DNA 정보가 있냐 없냐 따지는 마당에 내가 쓰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카오 카지노를 가려다가 움찔한단 말이야, 움찔. 야, 그거 잘못 걸리면 기율인지 뭔지 이래갖고 잘못 걸리면 거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진핑 주석 아저씨 들어온 다음에 2011년 이후부터 동남아 카지노로 이렇게 눈을 돌려요. 어디 가면 마카오 말고 좀 안전한 데가 없을까? 좀 안 걸리는 데가 없을까?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 카지노 붐이 붑니다. 그때 눈치를 빨리 채고 잽싸게 손을 든 나라가 있었죠. 역시 이런 거에서는 놓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꼬레아가 손을 팍 듭니다. 너무 세게 들었죠. 이 인천 영종도에 바다를 메워서 여기다가 중국인들을 위한 카지노를 짓자. 근데 30조 원으로 했어야지 300조짜리를 했다가 이게 ACT 프로젝트죠. 아이 그 손은 무슨 마카오가 내가 마카오가 되겠다 이거죠. 야, 마카오 못 가지 거기. 중국 공산당 불화해서 가겠냐. 고객님들 일로 오십시오. 딱 봐요. 여기 뒤에. 여기가 공항이에요. 내려. 그러면은 원래 이 여권 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들어와야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인천이고 다리 건너서 그게 아니라 내린 다음에 글로 갈 필요 없죠. 일로 꺾으면. 야, 이거 사실상 거의 무비자 아닌가 이 정도면 거의 중국 그 자체지. 내려서 글로 가지 마시고 야, 글로 가면은 서울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래라 저래 할 수 있으니까 꺾어서 유턴을 해서 일로 들어오면 여기서 마음껏 긁을 수 있다. 여기 있는 정부 공산당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멋진 아이디어로 대한민국 인천 영종도가 바다를 메워서 이 팔자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부의 상징이 팔이죠. 발음이 그렇다고 합니다. 발음이. 그래서 팔자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엄청난 카지노와 호텔을 엄청나게 세우겠다. 무려 317조 원짜리 인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용산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용산 프로젝트 해봐야 이거 반도 안 돼. 반이 뭐야? 4분의 1도 안 되죠. 초거대 프로젝트 ACT 프로젝트를 따가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꿈이 컸던 거 아닌가? 야, 그래도 그 당시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370조라는데 거기다가 317조짜리를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니까 될 리는 없었고요. 물론 되진 않았죠. 땅도 못 팠습니다. 삽질 한번 못하고 그냥 날아갔죠. 그냥 날아가긴 했는데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야, 300조 너무하잖아. 30조만 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욕심을 너무 부렸다가 하여튼 그렇게 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우리 마카오는 시진핑 주석 시대 이후로는 당연히 GDP 성장률이 침체되죠. 그 전하고는 다르게. 중국 정부의 입장 자체가 성장해서 분배, 공동부유 이런 걸로 바뀌기도 하고 워낙에 부패, 때려잡기 이런 걸로 가니까 물론 고점이기도 했고 GDP 성장률이 내려가는 와중에 2020년에 코로나까지 등장하죠. 이불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게 코로나니까 어디 나가지 마. 특히 카지노 갔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널리 퍼졌다. 인민의 적이죠. 만약에 마카오 카지노를 갔다가 코로나에 걸린 몇 명 중에 한 명이 되면 너는 인민의 적이죠.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산당원이라면? 갔다 걸리면 생각해봐요.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보통 2자릿수예요. 어쩔 땐 1자릿수입니다. 공식은.
무슨 14억 명 중에 100명이 안 걸리는 나라야 하루에. 우리나라 2,000명이지만 공식은 하여튼 공식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카지노 갔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인민은 적이기 때문에 뭐 카지노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도 마카오의 희망은 주석님이 임기가 10년이잖아.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10년이니까 우리 2010 한 4, 5년부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2021년이면 끝난다. 그 다음 주석이 와서 뭐 다시 성장을 세게 해보자, 뭐 선부론 같이 뭐 성장 가자, 뭐 IT 발전이다 얘들아, 반도체다 이빨 꽝 굴어라 뭐 이러면 갈 수 있는데 3년이 3년임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아저씨가 3년임을 얘기하더니 드라이브 시계 걸죠. 아주 세게 건단 말이에요. 공동부유, 부패 척결, 과소비억제, 도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도박 어디서 네가 그 도박 돈 어디서 났어? 그 세금 낸 거야? 그 네가 그 돈을 요즘에 백주기업, 술기업도 두들겨 맞는데 약값도 내려요. 여기 약값도 무슨 뭐 인민이 뭐 공평해야 된다고. 근데 네가 거기서 한 판에 몇만 원짜리를 몇십만 원짜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와중에 나온 게 바로 아까 처음 얘기했던 9월 14일 마카오 카지노 운영 법률제도 의견 수렴안입니다. 6개의 업체에 줬던 카지노 면허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확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이게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뭐 지금 뭐 중국이 못할 게 뭐 있어? 과외업체, 뭐 사교육업체 90%도 난리던데, 텐센트 뭐 알리바바 다 박살나던데, 얘네가 커봐야 텐센트 알리바바보다 크나? 택도 없는 회사들인데, 게다가 미국 회사 아니에요, 또 결정적으로. 아까 봤지만. 야, 텐센트 알리바바는 자국 기업이야, 자국 기업. 근데 뭐 윈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센즈, MGM, 미국 기업이거든? 이거 뭐 이쁘다고. 야 이제 이쁜 짓을 해야 니들한테 돈을 주지. 야 이거 뺏어갖고 윈 말고 뭐라 그럴까 그죠? 뭐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고 공산당에 집적하는 거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자기들이 갖고 가면 되는데 그거 굳이 미국한테 옛날에야 또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고 해야 카지노가 활성화되고 이래서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그 도박까지 하는 거를 글로 돈을 줄 필요가 있냐. 이거 인민의 적이지 인민의 적. 국유로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국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자 그래 설라문에 결론적으로 길게 했지만 저런 많은 그런 걱정을 안고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 결과 갑자기 그런 생각에 머리에 팍 스치는 순간에 가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내가 공기업이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가는 거지. 눈을 떠보니까 내가 공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그래서 지금 날아가고 있고요. 당연히 마카오 GDP는 바닥으로 가고 있죠. 물론 아직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론 수렴만 한다는 발표를 하니까 바로 화들짝 놀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놀라웠던 게 저는 바카라라는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레포트를 보다 보니까 마카오 이 게임 그로스라 그러는데 마카오에서 벌어들이는 것 중에 저는 포커 뭡니까 그거 2장씩 받는 것도 블랙잭 뭐 이런 게 대세일 줄 알았는데 와 바카라가 비중이 엄청 높아요. 거의 50%야. 50%가 뭐야? 60%에 가깝습니다. 전체 수익에서. 야 뭔지 몰라도 마카오는 중국인 비중이 70%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뭐 바카라라는 거를 뭐 좋아한다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VIP에서 하는 뭐 더 돈 내고 들어가는 뭐가 있겠죠. 그런 데서 하는 게 거의 전체의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수의 몇몇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참고로 가보셨습니까 마카오? 마카오 위치를 보시면 이제 여행이 좀 있으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홍콩이죠. 페리 타고 가죠.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페리 타고 가면 여기 탁 내려줘요. 탁 내려주는데 전 홍콩에 가서 홍콩 금융시장 갈 일이 있어갖고 그때 한국금융협회인가? 같이 가서 그 이제 마카오도 같이 갔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딱 같이 갔는데 내리자마자 갑자기 할머니라 그래야 되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요렇게 된 카드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파는 거 하나에 한 10,000원 하는 거 있죠. 7,000원 8,000원 빳빳한 거 그 플라스틱처럼 돼 있어. 이걸 탁 주시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페리에서 내렸는데 그래서 처음에 강매인지 알고 야 이거 아예 안 사요. 전 안 사요. 이거 집에 있어요. 이거 아니 집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안 사요. 저 이거 안 해요. 안 사는데 갑자기 그냥 주는 거예요. 뭐야 주고 가셔. 그래서 아니 돈은 어디서 내? 그걸 주고 가시면서 가리키는데 그걸 보니까 페리 내리자마자 그걸 주고 버스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이런 버스들이 쫙 뭐지? 아무거나 타면 돼. 공짜야, 공짜. 딱 가서 앉으면은 버스가 출발해요. 그러니까 나를 한마디로 돈 쓰는 대로 나락으로 데려가는 거죠. 요 윈으로 가고 뭐 MGN으로 가고 하겠죠. 앉아있으면은 알아서 네 카드는 내게 되는 그런 곳으로 저절로 모셔주더라고요. 야,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는데 공짜였어요, 공짜. 그러니까 마카오는 카지노로 먹어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주는 거는 공짜고 뭐 저는 그때 2시간밖에 못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워낙 폭박해서 들렸다 바로 나왔지만 뭐 먹을 것도 엄청 싸고 뭐 쇼도 싸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렇게 이제 페리 타고 가는 형님들의 기억은 옛날 기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아시는 분 아시지만 2018년에 홍콩과 마카오를 잇는 세계 최장 해상대교가 만들어졌죠. 강주하오 대교 무려 55km. 와 씨. 해상대교. 다리가 55km입니다. 55km.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 마카오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홍콩을 출발을 해서. 근데 차로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잘 보시면 바다로 들어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중간에 다리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바다로 들어가요. 실제로 바다고. 야, 그러면 차 타고 가다가. 야, 차 타고 나는 바닷속으로 풍덩하는 건가? 이게 지하터널이에요, 여기가. 지하터널. 당연히 풍덩은 아니고요. 타고 가다가 갑자기 쏙 빠지면은 안 되는 거고, 함정이 아니고, 여기 지하터널인데, 이걸 왜 만들어놨냐? 너무 당연하겠지만, 저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뚫어놓은 거거든요? 배가 못 다니잖아. 왔다 갔다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배 높이만큼 이렇게 위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무슨 다리를 뭐 100m 상공에다가 달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배가 다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쑥돼 있는데 참고로 이게 그렇게 난공사였다고 합니다. 저기를 저렇게 바다로 침매 터널이라 그러죠. 여기를 중간에 바다 중간에서 넣어서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었다는 게 진짜 어렵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한쪽이 이렇게 섬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다가 바다로 들어가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공섬을 만들어서 저 아래로 들어가서 저 뒤로 나오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죠. 가보시면 이제 여행이 풀리면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설계부터 완공까지가 14년이 걸렸고요. 소모된 비용만 21조를 썼답니다. 이게 섬이에요. 들어간 입구예요. 이렇게 6차로 왕복 6차로. 참고로 저게 만들어져서 마음에 들었는지 그 위에다가 8조 원 넣어서 뭐 하나 더 만들겠다고 여기 선중대교로 하나 더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행이 풀리면은 한번 놀러 가보시면 좋지 홍콩에 놀러 가보시면 마카오 말고 홍콩에 그 놀러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어. 하여튼